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은 아니지만 토트넘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두 팀,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아스날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두 팀이 컵 대회에서 동시에 탈락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팀의 2대1 패배를 막을 수는 없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상황이 펼쳐진 것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번에 컵 대회에는 굉장히 신기한 상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뮌헨을 상대로 자르브리켄 3부 리그 팀이 2대1로 승리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일단 하나 있었고, 그리고 웨스트햄이 아스날을 상대로 3대1로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아스날도 이제 EFL컵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보통 이제 더 충격적인 부분은 이제 자르브리켄과 이제 뮌헨의 경기겠죠. 아무래도 3부 리그와 1부 리그의 경기이기 때문에. 게다가 바이에른 뮌헨은 그냥 1부 리그 팀도 아니고 우승을 항상 밥 먹듯이 하는 1부 리그 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3부 리그와 1부 리그 팀이 경기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오늘의 예시인데 레알 베티스 그리고 에르난 코테스와의 경기인데, 근데 3부 리그 팀이고 그 다음에 1부 리그 팀이거든요. 12대1로 이겼습니다. 일반적이다라고 하기까지는 좀 뭐하지만 여튼 이 정도로 많은 골이 터질 수 있는 게 컵대회고, 그리고 오늘 일어난 경기 중에 이게 가장 큰 승리였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 경기도 있습니다. 헤타페와 타르디엔타의 경기. 12대0으로 끝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골을 넣었는지 거의 뭐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두드려 패다시피 한 이 경기. 이 경기도 이제 충격적인 상황인데 이 모든 경기가 모두 한날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경기는 아무래도 이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 도대체 무슨 상황이 일어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 전에 뮌헨이 경기 취소를 결정할 수도 있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왜냐면은 해당 경기장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면서 뭔가 이제 경기장의 어떤 그 잔디라던가 뭔가 좀 시설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취소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취소를 결국에 안 하고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죠. 일단 데리흐트가 부상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데리흐트가 지금 부상인 게 되게 큰 게 뭐냐면은 김민재가 같이 뛰던 우파메카노가 부상으로 인해서 데리흐트가 지금 뛰게 됐는데, 근데 데리흐트까지 지금 부상을 당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젠 라이머가 이제 센터백으로 뛰게 됐는데, 월드 클래스 센터백 3명인데 2명이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결국엔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더욱더 혹사를 당할 수 있다. 왜냐면 데리히트도 없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런데 센터백 2명의 자리를 지금 김민재가 혼자 뛸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가지고 과연 뮌헨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지금 다음 경기가 하필이면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입니다. 이 도르트문트와의 경기를 해야 되는 바이에른 뮌헨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센터백이 사라진다. 이거는 진짜 최악이고, 그 다음엔 또 챔피언스 리그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한 상황이고, 도르트문트는 또 하필이면 호펜하임을 잘 이기고 뭐 순조롭게 올라왔습니다.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뮌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경기를 지배하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2대1로 졌거든요. 그래서 무슨 상황이었는지, 특히 이 마지막에 터진 이 골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장면 살펴보면 90분 떼고, 그리고 추가 시간 5분, 이제 1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측면으로 전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중앙으로 당연히 크로스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김민재 선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 데리히트 대신 들어온 센터백은 어디 있을까요? 라이머 선수는 일단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측면 수비수는 또 어디 갔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야 할 선수가 지금 반대편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선수가 이제 왼쪽 수비를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이제 크로스를 넣는데 여기 선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굉장히 똑똑한 판단을 합니다. 뭐냐면 김민재가 맡고 있는 공격수한테 패스를 해가지고 경합을 시킬 바에는 차라리 뒤쪽으로 보내겠다. 뒤쪽으로 보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고의적인지 아닌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크로스를 했는데 크로스가 어쨌건 뒤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뒤쪽으로 흐르게 되었고, 김민재 선수의 뒤쪽으로 지나갑니다. 김민재 선수도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서 유턴을 하죠. 유턴을 빠르게 하면서 이제 상대방을 막으려고 합니다. 위험을 감지를 한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위험을 감지했을 때 늦었죠. 측면 수비수도 없었고, 지금 여기 달려 들어오는 선수는 킹슬리 코망인 것 같은데, 여튼 이거를 그대로 차 넣어가지고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결국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침몰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지죠.
전부 다 기뻐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투엘 감독은 이 상황에서 이제 전술판을 보는데, 전술판을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엄청나게 기뻐하는 자르브리켄 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완전 이제 선수들은 축제죠. 뭐 사실상 이 상황은 엄청 축제인데, 제가 이 상황의 어떤 그 음성을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Remarkable! Unbelievable! This is what the dear people call is all about! They never gave up!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팬들의 엄청난 함성, 그리고 해설자도 이제 야, 놀랍다,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바로 컵 대회의 어떤 가장 큰 묘미 아니겠냐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만큼 충격적이었던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투엘 감독은 결국에는 고개를 들지를 못합니다. 이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는 6.9점으로 이제 센터백 뭐 수비진 전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줬고,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나쁜 경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수비수들이 전부 다 밖에 나가 있고 가출해 있는 상태에서 혼자서 이제 지금 공격을 막아야 하는 김민재 선수가 이 마지막 공격을 못 막은 것, 이 부분은 김민재 선수도 어쨌건 서운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뭐 선수들이 다 올라가 있던 이유는 있죠. 어쨌건 경기가 끝나기 전에 이기려고 이제 좀 밸런스가 무너진 건데, 그런데 이 경기 말미에 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실점을 한 것, 경기 내내 굉장히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전반 막판 그리고 후반 막판에 이렇게 실점을 한 거는 여하튼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넨이 이렇게 패배하는 거를 보면서 토트넘 팬들은 케인이 진짜 저주받았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 경기에 케인은 뛰지도 않았습니다. 뛰지도 않았고 교체로 나서지도 않았는데, 여튼 케인은 정말 저주를 받았는가, 우승컵을 들지 못할 운명인가, 그리고 예전에 케인이 토트넘에서 이기지 못하는 거는 뭐 재앙까지는 아니었다, 바이에른 뮌헨은 탑클럽 멘탈리티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재앙이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토트넘 팬들이 나 그냥 이 기사 여기다가 둘게 이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케인을 놀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근데 오늘 경기에서 이런 패배를 당한 팀은 이제 미넨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 아스날은 1부 리그인 웨스트햄과 경기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3대1로 대패를 하면서 그야말로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고, 그런데 왜 그랬는지 보면은 사실은 이제 아스날도 로테이션을 돌렸죠. 뭐 트로사르, 은케티아, 넬슨, 평소에 이제 출전시키는 사카나 마르티넬리 등의 선수들, 그리고 웨데가르드 등을 이제 출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뭐 거의 지배적으로 경기를 하다가 일단 이제 자책골 그리고 이제 두 골을 내주면서 3대0으로 끌려가다가 마지막에 한 골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0패는 간신히 면한 아스날의 모습이고,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66분에 이제 사카, 마르티넬리 다 들여보내고 안 되네, 웨데가르드까지 들여보냈지만 결국에는 이 세 골차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경기를 패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이 패배가 이제 토트넘 팬들한테 좋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게, 아스날이 EFL컵에서 지속적으로 활약을 해주면서 이제 좀 체력을 빼줘야 되는데, 그런데 조기 탈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좀 체력을 보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토트넘 팬들 보면 아스날이 카라바오컵에서 떨어지고 바이에른이 DFB 포칼컵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고 이 3부 리그 팀 15위 팀이래요. 근데 이 팀한테 이제 격파 당하고 진짜 날이다, 무슨 날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졌다는 것은 결국엔 아스날의 뎁스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승 경쟁? 뭐 아스날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처지가 맞냐, 챔피언스 리그 얘기는 뭐 말도 할 거 없고, 그치?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토트넘 팬들이고, 아스날 완전 멜트다운, 박살났다, 이런 느낌이고, 좀 지속적으로 뛰면서 좀 피곤하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적어도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만족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토트넘 팬들도 있고, 그리고 아스날, 유나이티드, 시티, 지금 아스날, 맨유, 맨시티 전부 다 지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토트넘이 일찍 탈락한 게 너무 속상하다. 왜냐면 굵직한 그런 팀들이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있었을 텐데, 지금 EFL컵에서 남아있는 큰 팀은 리버풀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맨유 이야기를 안 전해드렸는데 맨유도 뉴캐슬한테 3대0으로 박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고 뭐 맨유가 엄청나게 경기를 주도하다가 망했냐, 그것도 아니고 경기력 자체도 뭐 비등비등했습니다. 물론 후반적에 조금 더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하지만 맨유는 뭐 강팀의 면모를 보이면서 떨어졌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더더욱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여하튼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뭐 결국에는 그런 강팀들도 이 일정을 버리면서 혹은 뭐 그 일정에 그렇게 크게 무리를 하지 않으면서 나아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토트넘 역시 또 강팀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리그 그리고 다음 해에 다가오는 FA컵도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죠. 그 경기들 일정들 전체적으로 좀 토트넘이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하튼 축구계에 지속적으로 이변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경기 결과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